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또 역대급 변동성을 보여줬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 증시 차트를 보면 전부 다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을 말아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이말올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장이었습니다. 나스닥이 최저점으로 1088포인트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전에 악플러 영상에서 제가 선동을 한다고 말하던 악플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장이 박살나고 있다 보니 저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채널 차단을 해주신다네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말만 또 차단이라고 해놓고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반갑습니다, 북두칠성님. 아무튼 시장이 나스닥 많이 깨지는 것을 아직은 허락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확실히 숫자는 자릿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며 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만 근처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줄다리기 하다가 매수세가 확 끌어당기면서 승리를 거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말아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월 연설 당일날 하락하다가 말아올린 적도 많았죠. 그런데 다음날에 그대로 다 뱉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등락에 신경 쓸 필요도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CPI 지수가 발표된 직후 FOM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던 50bp 금리 인상 예측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울트라 스텝 100bp 금리 인상 예측이 채우고 말았죠. 그렇지만 미미한 수치일 뿐 지금 시장은 확실하게 75bp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듯한 악재로 인해서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마감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시황이며 실적 발표며 많은 발빠른 미국 주식 유튜버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셨을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중요했던 CPI 지수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이번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시장이 시장했다입니다. 자, 먼저 CPI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달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으나 예상치보다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는 이전보다도 그리고 예측치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어제 PPI 지수를 통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테지만 그래도 단순히 경제지표의 수치만을 보고 하락할 것 같다고 느껴 공포감에 휩싸인 시장이 잠깐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엄청나게 매도를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나스닥은 마이너스 3% 정도에서 시작해버렸죠. 이 당시 뉴스 기사들을 보면 이런 류의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이유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다음 금리 인상도 75bp가 될 것이라 그랬다. 근원 CPI가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 그렇다. 달러 환율이 높아서 그렇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 알던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해서 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에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는 반등, 그 이유는? 급등 이유는 공매도 청산하는 숏 커버링, 혹은 달러 약세, 혹은 인플레이션이 강하지만 시장이 바닥이라고 예상해서 올랐다 등등 5만 가지 이유를 하락과 상승에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JP모건의 전문가들이 이번 CPI 지수에 따라서 S&P 500이 얼마나 상승하고 하락할지 예측했었다고 말씀드렸죠. CPI 지수가 8.3% 이상이라면 S&P 500은 5% 가까이 하락할 것이다. 8.1%에서 8.3% 사이면 2% 하락할 것이다.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정말로 전문가들은 타이틀만 전문가들이지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이런 숫자적인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을 보고서 발작하는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지표를 통해서 시장이 반응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항상 다릅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자면요. 급등하는 이유들이 뭐라고 했나요? 공매도 청산을 하는 쇼커버링? 네, 일리가 있긴 합니다. 달러 약세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다가 잠깐 주춤하면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어요. 그날 잠깐 반등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나요? 인플레이션이 강하지만 시장이 바닥이라고 예상을 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시장은 이미 올해만 해도 수백, 수천 번을 매번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바닥인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왔어요. 그렇지만 그 바닥론 다 틀리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지하실 아니면 뭐 지구 내해까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시장과 전문가들의 말에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이면서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악플러 말고도 다른 댓글들도 꽤나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롱에 물려갖고 망해라. 나는 SQQQ 하러 간다는 식의 댓글도 꽤나 많이 보였죠. 과연 그분들 오늘 얼마나 먹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SQQQ를 언제 샀건 간에 무조건 다 물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 이후로 계속 시장이 상승하고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으니까요.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투자 철학이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시장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주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점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점도표를 보실 때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냐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급상승하는 금리를 보기보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난 뒤 하락하는 그 시기를 보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금리를 급하게 인상하면 당연히 시장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주식을 싸게 줍줍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시점부터는 연준이 금리 고정 혹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인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금리 고정만 해도 시장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게 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만큼 빠르게 금리를 올린 적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금리를 고정한다?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라도 금리를 고정한 다음에 금리 인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처럼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50bp,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해도 시장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고 평소처럼 매매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의 하락은 절대로 무섭거나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혹은 길어야 2년 하락장 동안 좋은 자산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면 나중에 상승장이 올 때는 무려 몇 배, 몇십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점도표를 이렇게만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 야, 금리 인상? 야, 도망가야겠다. 손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차트의 기간을 1년만 더 늘려놓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절대로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락장을 겪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고작해야 1년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S&P 500의 베어마켓과 불마켓의 기간과 하락폭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한눈으로 보기에 어떠신가요? 베어마켓의 기간이 긴가요? 아니면 불마켓의 기간이 긴가요? 약 1920년부터 2020년까지, 즉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S&P 500은 베어마켓을 총 8번 정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00년 중 겨우 1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89년은 불마켓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어마켓의 평균 기간은 한 번에 1.37년, 개월수로는 16개월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하락장을 겪은 지 16개월도 되지 않았어요. 최악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껏해야 1년 남짓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것도 이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무조건 주가가 하락한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는 리세션으로 약간은 옅은 핑크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차지하는 구간에서도 불마켓은 유지되었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은 하락장을 겪고 난 뒤에는 무조건 상승장이 온다는 것을요. 기껏해야 1년, 길어야 2년을 참지 못하고 절망에 먹혀서 내가 가진 좋은 자산을 팔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지금 필요 없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사서 내일 당장 20%, 30%, 100%가 오르길 바라면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어차피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왜 지금의 하락으로 인해 내 계좌에 써있는 마이너스 숫자 따위에 집착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차피 상승할 자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무서워하시나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는 걸 알면서도 집착을 하시나요? 그리고 왜 시장에서 단기적인 상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하루하루 매일매일 있는 증시에 집중해서 내놓는 기사들 따위에 무서워하시나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사이클 중에 딱 이만큼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주식시장에 내다 버리고서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면 떨어져. 하지만 반대로 이 경제 사이클을 그저 한두 발자국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사람들이 공포에 버리고 간 주식을 주워 담아서 보유하면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상승이 있었다고 해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주가가 폭등을 하던 폭락을 하던 내가 보유한 자산이 분명히 좋은 자산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길 끝에서 그 자산은 지금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커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눈덩이를 굴리는 단계일 뿐입니다. 그 눈을 우리는 산 정상, 그것도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이제 굴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눈이 구르면서 몸집만 키우진 않겠죠. 햇빛을 강하게 받아서 녹을 수도 있고요. 그 큰 몸집 때문에 굴러가다가 어딘가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표면에 있는 눈이 녹아서 몸집이 작아지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작아져서 빠져나온 눈덩이는 또 굴러다니면서 몸집을 계속해서 키울 겁니다. 그 눈이 8,000m 이상을 굴러내려오면서 얼마나 몸집을 키울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전 벌써부터 기대되고 신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가의 하락에 상승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현생을 살면서 그냥 하던 대로 주가가 폭락하면 줍줍, 상승하면 상승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